윤 대통령 측은요, 앞으로 모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겠다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달력을 보면서 몇 가지를 예측을 해볼까요? 이틀 후면 이제 오늘 이후에 4차 변론기일이 또 이틀 후에 예정돼 있습니다. 이날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세 번째 20변론기일에 출석을 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이 앞으로 잡힌 변론기일에는 최대한 모두 출석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법정에서 함께 마주설 수 있는 것도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과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최근에 이 포고령 작성 과정과 내용을 놓고 상당히 배치된 입장, 일각에서는 서로 내 탓을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죠.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이 포고령 잘못 뺏겼다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뜻이죠? 잘못 뺏겼다? 그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뭔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포고령 제1호 제1조는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국회 권능을 무력화시키고 국회 권능을 매개로 해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이 상황, 그래서 정치 활동의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착오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잘못했으면 게 아니라는 입장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정당하게 작성된 포고령을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뜻을 반영해서 작성한 포고령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김용현 장관께서 이제 직접 초안을 작성하셨고,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거는 저희 입장이 변한 게 없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에 발표한 그 포고령을요, 김용현 전 장관이 과거 대통령에게 국회 해상권이 있던 시절, 그러니까 옛날 군사정권 시절 때의 포고령을 예문으로 그대로 베껴왔다. 이거는 김용현 전 장관이 실수한 것 같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주장이 발표되자마자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김용현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한 건 맞지만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검토와 승인을 한 건 윤 대통령이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앞선 검찰 조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관련 법전을 직접 찾아보고 지시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위헌적인 부분 또 위법적인 부분 등을 판단할 핵심 증거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지금 엇갈리는 상황이 된 건데, 이렇게 되면 진실 공방이 또 벌어지게 되는 건가요? 지금 원래 우리가 모든 사람이 알기로는 김용현 전 장관은 끝까지 윤 대통령의 입장을 옹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인물인데, 지금 중요한 탄핵 심판을 앞두고 서로 엇갈리는 주장을 하는 것, 이건 무슨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까? 네. 저는 김용현 전 장관 또는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입장에서 보자면 어떻게든 이번 12.3 비상계엄에 대한 김 전 장관의 책임을 낮추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선포하고 이런 결정을 한 모든 책임이 최종 결정권자인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나는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 내란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다툴 때 나는 단순히 지시를 이행한 것이지 내가 비상계엄 또 내란 혐의에 해당하는 그 계엄을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포고령도 내가 알아서 준비해서 결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비상계엄이 내란 혐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나의 이 죄는 낮다. 이런 입장을 김용현 전 장관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유무죄를 다투는 것은 아직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증거와 그 증언에 따라서 유무죄를 다툴 문제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다퉈야 되는 것은 비상계엄 선포가 과연 대통령으로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통치 행위냐, 아니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였느냐, 이거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포고령을 내가 지시했느냐 아니면 김용현 장관이 작성했느냐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입장차가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요,
내란죄가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이루어졌느냐 그러지 않았느냐 네. 실체적 진실과 절차적 진실에 따라서 그 기각할 수도 있고 인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나는 대통령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네. 이런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포고령 작성은 오히려 조금 지엽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포고령의 첫 번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또 부분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정치 활동을 그만 네. 뭐 못하도록 막는다. 뭐 이런 부분 때문인데 저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만 김용현 전 장관이 그러면 지금 현재 탄핵 심판을 앞두고 혹시 뭐 각자 도생으로 지금 방향을 튼 건가 뭐 이런 의미도 있는 건가요? 저는 일단 이미 결속이 좀 와해되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검토는 대통령이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이 대통령의 책임 떠넘기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다라고 저는 보여요.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도 본인이 변호하는 이 사람 자체를 최우선으로 변호하려는 입장이다 보니 바로 즉각적으로 좀 반박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두 가지를 좀 짚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김용현 전 장관이 잘못 뺏겼다라는 게 대통령 측의 입장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대통령 측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1979년 군사정권의 유신체제에서 작성됐던 포고령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방금 앵커께서 언급해 주신 국회, 지방의회, 정당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라는 내용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작성됐던 포고령에도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치 어떤 잘못된 예시를 김용현 전 장관이 잘못 뺏겼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고 그리고 대통령이 결국에 비상계엄의 선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포고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에 따라오는 조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상계엄을 직접 선포한 본인이 이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현 전 장관에게 이런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행태는 매우 비겁한 행태이고 본인이 얘기했던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이 이야기와도 매우 배치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 앞에서 더 이상 거짓말하셔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용현 전 장관 측과 배치되는 입장으로 지금 서로 진실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 이것 말고도 또 핵심 포인트가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받았다는 쪽지, 이 쪽지에는요. 국가비상입법기구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라라는 지시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당시에 해당 쪽지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썼는지 아니면 내가 썼던 건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김용현 전 장관 측은 메모 작성자는 김용현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회 글쎄요.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데 이게 진실 공방이 자꾸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도 헌재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핵심 부분들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상황 자체가 윤 대통령 측에서 헌법재판과 탄핵 심판과 이 형사재판을 동시에 진행하고 또 근래의 어떤 구속영장과 이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좀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호인단들도 아무래도 이 변론 그 자체보다는 이 대통령의 당장의 어떤 체포영장 집행을 방어하기 위한 또 그런 여론전에 좀 치중한 느낌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는 조금 장관과 대통령 사이에 이제 말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좀 합을 맞추는 과정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또한 이 쪽지 같은 경우에는 누가 작성했느냐를 떠나서 뭐 예비비와 재정자금 확보 같은 내용들은 이게 또 직접적인 문제가 되는지도 좀 따져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사실 이런 것들은 굳이 비상계엄이 아니더라도 이제 국가가 유사사태에 놓여 있을 때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또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게 포고령에 대해서 저희가 좀 변론서의 일부를 좀 떼놓고 이게 서로 다툼이 있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좀 오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실 당장 이게 구속이나 기소가 된 대통령이나 이제 김용현 전 장관 당사자보다는 변호인단들이 좀 직접 만나서 좀 이런 일관성을 지키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오후 2시부터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세 번째 변론 기일이 진행이 되고 어제 늦은 시간에 윤 대통령 측에서 출석하겠다고 전격 공개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비상계엄에 대한 본인의 입장,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탄핵 심판에 대한 입장까지 직접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당 내용은 녹화 화면으로 추후에 일반에도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영상이 공개됐을 때 이 영상이 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 파급 효과가 어떻게 퍼질지도 잠시 후에 저희가 여론조사와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만약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 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넸다라는 국가 비상 입법 기구에 대한 입장이 앞으로 탄핵 심판 그리고 공수처 수사라든지 아니면 공조본 수사에서 내란 혐의 수사에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일 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법치국가입니다. 그 법치국가의 국가 운영의 원리는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 이 삼권 분립을 통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인 그 법치국가거든요. 그런데 행정부 수장이 아무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비상대권인 비상계엄이라 하더라도 입법부의 권능을 무력화시키고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고 했다라면 이 삼권 분립 원칙을 위배하려고 한 거 아닌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의도가 입법부를 무력화시키려고 한 거 아닌가. 이 의도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계엄 선포 이후에 많은 그 계엄군이 집중 투입된 곳이 중앙선관위도 있습니다만 국회에 굉장히 많은 계엄군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뭐 해산할 수는 없습니다만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를 방해하거나 또는 국회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계엄군이 막음으로써 국가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고 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의도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남고 있기 때문에 이 대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헌법재판관과 국민에게 설명하느냐, 그 설득력이 인정받느냐, 이거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기각이냐 인용이냐를 가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란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잠시 후면은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의 호송, 경호 행렬이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헌법재판소까지의 최소 경로, 자동차 경로를 지도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 동선이기 때문에 저 경로와 똑같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차를 타고 간다면 내비게이션으로 저런 거리, 한 24km 남짓한 거리를 이동하게 된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임의로 작성한 경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12시 반쯤 출발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구치소 안에서 차량 흰색 한 대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 차량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변호인단과 함께 이동을 할지 아니면 변호인단이 먼저 출발을 하고 추후에 윤 대통령 측의 차량이 출발을 할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어떤 차량도 공식적으로 출발을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시에 헌법재판소 세 번째 변론 기일이 시작되는 만큼 그 해당 시간을 역산해서 볼 때 12시 30분쯤에는 출발할 것으로 저희 취재진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다소 출발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 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네. 경호처의 경호를 받고요. 경찰청의 교통 신호도 다 협조를 받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24.5km를 신호 없이 주행한다라면 아무리 늦어도 한 2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구치소에서는 1시 30분 정도에 출발을 해도 2시 전에 헌재에 도착을 하고 헌재 도착한 이후에 다른 곳에서 대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재판정으로 출두를 하기 때문에 아마 출발 시간은 2시와 가까운 시간쯤에 출발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는 이 변론기일 진행과 더불어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시민분들 그리고 반대하시는 시민분들이 또 모여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도 경계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고요.